나는 평생 몸으로 버텼다.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손발부터 나갔다. 먹고 살려면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고생 끝에 복이 온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장터에서 하루 종일 소리 높여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는 날이 있었고, 공장에서 밤새 기계를 돌렸는데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늘 같았기 때문이다. 고생이 길어질수록 행복은 오히려 더 멀어지기도 했다. 많이 버텼다고 해서 많이 가진 게 아니었다. 나는 고생만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기준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다. 그 기준이 없었다면 내 땀은 땅에 스며들어 사라지는 빗물과 같았을 것이다. 고생은 나를 살려냈다. 하지만 고생만으로는 부를 만들 수 없었다. 그건 그저 생존일 뿐이었다. 부는 단순한 버팀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한 결과였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길이 잘못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아무리 성실하게 달려도 기준이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다. 성실은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략이 될 수 없다.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불을 켜고 허리를 굽히며 몸을 던져 일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그저 출발선일 뿐이었다. 부는 방향과 책임이 합쳐질 때 만들어진다. 고생이 나를 만들었다는 말은 반만 맞다. 진짜 나를 만든 건 고생을 버티게 한 내 기준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하다. 어디로 갈지, 무엇이 남을지 알 수 없다.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결국 내 부의 크기를 결정했다. 나는 무작정 오래 버티는 사람보다 짧게 일해도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을 더 믿었다. 시장 바닥에서 12시간 버텨도 남는 게 없는 가게가 있었고, 단 3시간만 열어도 제대로 팔아 이익을 내는 가게도 있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었다. 무엇을 결정했느냐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생으로 승부를 보려 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손이 터지도록 벌어도 마지막에 남는 게 없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다. 왜일까? 자기 시간을 남이 만든 기준에 맞춰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이 만든 잣대, 남이 짠 제도, 남이 정한 보상 위에 자기 삶을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거기서 빠져나왔다. 고생의 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한 길을 가기로 했다. 처음엔 바보 취급을 받았다. 왜 남들처럼 뛰지 않느냐, 게으른 거 아니냐. 왜 가만히 생각만 하느냐, 불안하지 않느냐. 하지만 결과는 증명했다. 돈을 만든 건 일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불을 불러온 건 몸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세상은 고생한 만큼 보상하는 곳이 아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진짜 부의 설계가 시작된다. 나는 말한다. 고생은 출발선일 뿐이다. 부는 방향이다. 그리고 방향은 결국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고생은 배신하지 않는다. 나도 한때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았다. 배신하지 않는 건 고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더 오래 일했는데도 더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참았는데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순간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에게 물었다. 내 선택은 맞았는가? 내 기준은 있었는가? 부는 감정이나 순간의 기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분노, 질투, 초조함 속에서 내린 판단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나는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알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성과보다 중요한 건 태도라는 것을,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욕심보다 책임이 앞서는 사람인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어떤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인지, 그걸 보면 일이 보였다. 그걸 보지 못하면 고생만 길어지고 부는 멀어졌다. 그래서 나는 고생보다 사람을 붙잡았다. 사람을 보면 그가 가는 방향이 보였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내 선택이 되었다. 나는 말한다. 고생은 두려워할 게 아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고생은 반드시 피해 가야 한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건 그냥 허리와 마음에 남는 통증일 뿐이다. 기준 없는 선택,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나를 소모시키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만 곁에 둔다. 그 기준만 지켜도 내 인생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기준이 서 있으면 고생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된다. 실패는 낭비가 아니라 설계도가 된다. 나는 고생을 줄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쓸모없는 고생,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고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 똑같이 하루를 보내도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잃는다. 그 차이는 결국 기준에서 나온다.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면 고생의 값어치도 달라진다. 나도 처음에는 무작정 버텼다. 안 되면 더 하고, 모르면 더 배우고, 깨지면 더 달렸다. 남들보다 열심히 살면 남들보다 앞설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았다. 열심히 사는 건 쉽다. 정말 어려운 건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버티는 데 익숙하다. 매일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건 쉽다. 익숙한 고생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오히려 가장 위험했다. 그 길은 아무리 걸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길이었다. 버틴다고 다 같은 버팀이 아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버팀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남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내 체력만 빼앗기는 일일 뿐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허리를 굽히는 사람. 나는 두 번째가 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바꿨다. 지금 이 고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진짜 고생이 아니라 종속이었다. 자유를 향하지 않는 고생은 결국 내 선택권을 빼앗아 간다. 나는 행동의 기준을 바꿨다. 힘든가 아닌가가 아니라 바뀌는가 아닌가로 따졌다. 지금 이 일이 과거를 반복하는가? 아니면 미래를 설계하는가? 단 한 걸음이라도 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 고생은 가치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 그건 길을 잘못 든 것이다.
나는 시스템을 바꿨다. 사람을 바꿨고, 기준을 바꿨고,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하던 대로 하지 않았다. 그게 두렵고 무서웠지만 결국 그 한 번의 변곡점이 내 삶 전체를 바꾸었다. 고생은 구조를 바꿀 때 자산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하다. 나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 기준을 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달라지자 모든 판단이 달라졌다. 그 판단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불이 되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그렇게 힘든데 그만두지 않느냐? 나는 대답했다. 이건 힘든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고생은 밑거름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밑거름이 되려면 먼저 씨앗이 있어야 한다. 씨앗 없이 걸음만 있으면 그건 진창일 뿐이다. 나는 씨앗도 없이 땀만 뿌리며 허우적된 적이 많았다. 같은 실수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그 말을 온몸으로 배웠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남들보다 2배로 일했다. 그런데 결과는 늘 제자리였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결과는 고생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구조 안에서 일했느냐로 결정된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 했고, 모든 걸 내 손으로 붙잡으려 했다. 그게 성실이고 책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건 그냥 내가 시스템 없이 힘으로만 버티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다. 내가 쓴 시간과 힘이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에 있느냐였다. 그리고 그런 구조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누군가가 만들어야 하고 직접 설계해야 한다. 그걸 모른 채 버티면 고생은 결코 자산이 될 수 없다. 나는 예전엔 해야 할 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빽빽하게 채우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성과로 연결되는 일만 남기고 나를 소모하는 루틴은 과감히 지운다. 성과 없는 피로, 결과 없는 충성심은 언젠가 나를 가난한 모범생으로 만들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내 구조를 다시 짰다. 일의 흐름, 사람과의 관계, 내가 개입하는 방식까지 새로 바꾸었다. 반복되는 실수는 자동화했고, 불필요한 결정은 규칙으로 바꿨다. 모든 불필요한 고생은 결국 설계의 오류였다. 지금 고생하고 있다면 먼저 그 고생의 길을 점검해야 한다. 끝에 결과가 없을 거라면 그건 멈춰야 할 순간이다. 계속하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희망보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부는 고생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 부는 시스템의 정확도에 비례한다. 나는 일을 바꾼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내 삶 전체를 바꾸었다. 부는 한 번 잘했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번 버텼다고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다. 진짜 부는 다시 쓸 수 있는 구조에서 나온다. 한 번 얻고 다시 안 되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그냥 사건일 뿐이다. 나는 고생을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구조를 반복했다. 장사가 잘 풀렸을 때 그 원인을 기록했고, 관계가 잘 이어졌을 때
그 대화의 흐름을 다시 살폈다. 성과가 났을 땐 그 과정을 정리해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빨리, 더 쉽게, 더 적은 힘으로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그게 진짜 부의 시작이었다. 처음엔 속도가 더뎠다. 정리하고 고치고 구조를 세우는데 시간이 들었다. 하지만 한번 구조가 만들어지자 그 다음부터는 달라졌다. 고생은 줄어드는데 성과는 쌓였다. 노동은 줄었는데 가치는 높아졌다. 아, 이게 되는 방식이구나. 그 순간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은 그 구조를 키워가는 일만 남는다. 고생의 양이 아니라 그 구조를 얼마나 반복하느냐가 부의 크기를 결정했다. 사람들은 복리를 은행 이자에서만 떠올린다. 하지만 인생도 똑같다. 시간도 복리로 쌓이고 습관도 복리로 이어지고 선택도 복리로 작동한다. 좋은 습관은 반복할수록 더 강해지고 나쁜 습관은 반복할수록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사람, 일, 시간까지 모두 복리 구조로 만들었다. 그리고 알았다. 복리를 가능하게 하는 건 성장보다 회복이었다. 잘 될 때만 돌아가는 구조는 가짜다. 한 번 흔들려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구조가 진짜 자산이다. 나는 실패했을 때 원인을 덮지 않았다. 왜 화가 났는지, 왜 관계가 틀어졌는지, 왜 시간이 새어나갔는지 뜯어봤다. 그리고 구조를 보완했다. 그 덕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실패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복리의 조건은 성장보다 회복이다. 거기서 나는 부의 비밀을 알았다. 부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서는가에 달려 있었다. 부는 돈이 아니다. 기회도 아니다. 더는 소모되지 않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누구와 함께 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짜 부였다. 고생은 선택권이 없을 때 시작된다. 남이 정한 시간에 움직이고 남이 시킨 일을 억지로 하며 끊고 싶은 관계를 억지로 버티며 사는 것. 그게 쌓이면 내 삶은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니게 된다. 그게 진짜 가난이다. 나는 돈을 좇은 게 아니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었다. 언제 일할지, 언제 멈출지, 누구와 함께 할지를 내가 정하고 싶었다.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건 돈이 아니라 구조였다. 나는 고생을 설계로 바꾸었고, 설계를 반복으로 바꾸었고, 반복을 회복력으로 연결했다. 그게 쌓이자 구가 따라왔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부는 내가 만든 선택지의 총합이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누구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가? 그 여유와 기준이 결국 부를 만든다. 삶을 설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애써도 부는 오지 않는다. 삶 전체가 구조화되어야 부가 유지된다. 하루하루 고생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그 고생을 모아 삶을 설계로 바꾸는 사람만이 부를 갖는다. 나는 아침마다 나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삶을 바꾸는 설계인가? 아니면 그저 버티기 위한 고생인가? 그 질문이 내 하루를 바꿨다. 내 시간표를, 내 인간관계를 통째로 바꿨다. 삶은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설계로 굴러가야 지속된다.
분노나 질투로는 길을 못 만들고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삶을 끌고 가는 건 구조다. 구조가 무너지면 돈도 사람도 시간도 다 무너진다. 나는 구조부터 세웠다. 고생을 피하려고가 아니라 고생이 쌓여도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고. 이제는 안다. 지금의 고생이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하다면 버티는 것도 두렵지 않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안에 설계가 있다면 그건 갇힌 게 아니라 쌓이고 있는 것이다. 그 설계가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반복을 만들고 그 반복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삶 전체를 움직인다. 그때부터 고생은 노동이 아니라 투자다. 버티는 게 아니라 쌓는 것이다. 불확실한 희망이 아니라 구조화된 확신이다. 그 순간 삶은 달라진다.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남는 게 달라진다. 돈은 고생의 양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에서 나온다. 방향 없는 고생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방향 있는 고생은 사람을 키운다. 고생을 구조로 바꾼 사람만이 결국 부를 쌓는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부다.